네, 땅 갈등은 예민하고 조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연을 저희가 직접 취재했는데요. 전문가 분들께 조언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기 남양주로 함께 가보시죠. 네, 보시는 곳은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입니다. 길 너머에는 공장들이 모여 있어서 자재를 실은 대형 트럭들이 주로 지나다니는데요. 이 도로를 보시면 곳곳에 쇠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트럭이 말뚝을 밟고 지나간 흔적도 보이는데요. 이 말뚝 뭔가 했더니 땅 주인이 박아놓은 겁니다. 자기 땅을 마음대로 지나지 못하게 하려고 설치한 건데요. 이 공장들은 통행을 못하면 우리 다 죽으라는 얘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두고 마찰을 빚는 곳이 전국 곳곳에 적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장 그리고 함께요 땅 주인의 변도 들어보겠습니다. 저거 박았을 때 일주일 동안 꼼짝 못했어요. 조업을 다 못하고 직원들 다 집에 보냈어요. 회사가 다 적자로 보면서. 이렇게 큰 차 갖고 경제활동하는 사람은 다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보세요. 이 마을들방에 계속 파고 들어간다고. 이게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한 게 아니라 큰 차 이렇게 먹고 들어가서 못하게 한 네, 땅 소유주의 이야기도 좀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럭이 지나가면 자기가 키우고 있는 그 밭의 작물들을 훼손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행료를 내라는 건데 변호사님, 통행료를 내는 거, 받는 거는 불법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적인 그 통행의 분쟁이랑은 좀 달라요. 일반적인 네. 통행은 아예 그 통행로를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 교통방해죄로도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자신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인 토지와 함께 통행이 되는 것이라 이 토지를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용료를 내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저 토지 이외에 다른 곳으로 통행할 수가 없다. 저 토지가 유일하게 그 공장으로 가는 그 공로이다라고 한다면 주위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저 땅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저 땅은 사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땅을 사용하는 사용료는 소유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용료, 통행료는 내야 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충남 아산인데요. 지금 보시면요. 도로 한가운데 굴착기가 있습니다. 도로를 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도로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저렇게 굴착기를 동원해서 땅을 파고 있는 겁니다. 땅 주인, 저 도로 주인이 땅을 파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도로로 지나가지 말라면서 저렇게 멀쩡한 땅을 파는 거죠. 네,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한 이제 기업체 세 곳하고 도로 부지를 소유한 개발 사업자 사이에 지금 갈등이 생긴 상황인데요. 한 업체랑 이제 소유주가 한 업체랑 도로 부지에 대해서 매매가로 17억에 사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을 할 경우에는 월 3,400만 원을 내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새말뚝과 뭐 이제 철망 출입물 설치를 해서 현재 도로를 봉쇄를 해서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장주들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이제 납기는 또 맞춰야 되는 상황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크레인을 동원을 해서 제품을 공중으로 이제 부양을 시켜가지고 이동을 시켜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17억 원이 공장 하나당이니까요, 여러분. 17억 원씩 세 공장에 받으면 모두 51억 원이고요. 이 매달 각각 3,400만 원이니까 그 금액도 거의 1억 원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땅 주인의 행동 때문에 이 공장 세 곳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중에 한 업체와 어렵게 통화를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길을 막아서요. 크레인을 월 1,100만 원 주고서 크레인을 지금 임대로 쓰고 있고요. 피해는 뭐 이루말 수 없죠. 기름, 난방료도 뭐 다 뭐 크레인으로 올려야 되고 그 인력이 한 두세 사람이 항상 거기 붙어 있어야 되니까요. 원자재는 전혀 못 들어오고 있고요. 네. 크레인으로 그걸 막 20톤짜리 막 이런 거를 못 들어 올리니까 원자재가 이제 바닥이 나서 발주가 와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자재 가공하는 기계는 다 서 있고 그나마 여기 있는 그 재고품 그냥 어떻게 조금씩 해서 이제 나가고 있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와도 현재 원자재를 옮기지 못해서 주문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렇게
저 오른쪽 도로 보이시죠? 도로 못 쓰니까 크레인으로 공중으로 저렇게 원자재를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이거 어떻게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제 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경찰과 아산시 네. 대신 나서가지고 아마 중재를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결렬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뭐 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상황으로 아마 이 법적 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도 일선에 있을 때 이제 저런 사건들을 꽤 많이 취급을 해봤어요.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인 경우에 사실은 경찰에서 이거 도로니까 터줘라 하고 또 강제하기도 어렵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대체로 이제 경찰서 정보과 쪽에서 나가가지고 이게 좀 중재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결국은 뭐 고발이 되고 이러는 상황으로 가는데 좀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건.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금액을 좀 낮추는 걸로 협상을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왔습니다. 협상을 해봤어요. 했는데 자기네들이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8,400만 원을 구입을 해서 3명한테 네. 일단 17억씩 내라고 내용 증명서를 보내왔고 그 경찰서 그 정보과에서 가운데 중간 역할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1인당 하나에 5억씩을 내라는 거예요. 절충이 안 돼요. 사람은 지나가요. 근데 도로 앞에다가 우리 그 입구에다가 포크레인을 또 전부 팔았어요. 차량은 절대 진입을 못하죠. 네, 5억 원으로 줄긴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글쎄요, 각 5억 원씩 하면 15억 원인데 땅을 살 때는 8,400만 원 정도 샀다고 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해당 도로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11월에 한 개발업체가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한 회사, 그러니까 여러 회사 중에 한 회사의 3분의 1 지분을 17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17억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도로 소유주에게 지금 3분의 2 지분을 8,400에 가져놨는데 지금 본인은 8,400만 원에 샀으면서 다른 회사가 벌써 17억 원에 사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17억 원에 사가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본인은 8,400만 원에 샀으면서 17억 원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5억으로 떨어졌지만 너무 과다한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 땅 주인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은 현재의 가치를 두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얼마에 샀는지가 왜 기준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땅의 소유주이고 이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 아니면 땅을 파는 가격은 본인이 제시하는 거라고 해도 이 땅이 아니면 저런 화물차들이 들어갈 수 없고 공장을 사실상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 땅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이 될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러면 적절한 보상료를 산정을 해야지 안 그러면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보상료를 산정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렇죠.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 지금 법원 소송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일단 그 땅 주인을 향해서 공장의 그 주인들이 통행 방해 금지,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네.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건은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뭐 사용료를 낼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본소를 생각을 한다면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도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권리가 부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나서는 지금 이제 이용을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사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빨리 이용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도 빨리 이제 그 구제를 받기 위함이고 그래서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일단은 사용료를 협의를 해야 되지만 사용 자체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효력이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간도 일단은 뭐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가처분 신청을 해둔 상태에서 일단은 이용을 하시고요. 네. 이제 더불어서 본소를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주위토지 통행권을 이제 인정을 받아야 네. 아예 이제 확실한 권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처분은 어느 정도 이제 단시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본소를 빨리 이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본소라는 것은 소송을 네,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남의 땅을 사용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의 사연을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서관의 옥상에 텃밭을 만든 분의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도서관 얘긴데요. 이 도서관에는 5층 옥상에 텃밭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사진을 보시면 한 남성이 배추, 상추 이런 작물들을 가꾸면서 수도꼭지로 물을 대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곳이 공공시설이라는 점입니다. 도서관 옥상을 공공시설인데 사유화해서 개인 텃밭으로 가꿨다는 걸 한 시민이 이제 목격하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평소 시민들이나 저길 이용하는 공무원들은 몰랐던 건가 봐요. 시민들 일부는 저걸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요즘에 공공기관 같은데 옥상에다가 텃밭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농산물을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 관내에 좀 도와주는 용도로 쓰려고 저렇게 도서관 옥상에다가 농사를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일부는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 도서관 옥상에다가 농사를 지을 정도면 그거는 공무원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저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저 농사 짓고 저런 거 해도 되나? 또 이런 그 시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누구였습니까, 그럼 변호사님? 이 텃밭을 가꾸고 있는 주인공, 이 도서관 시설관리 용역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이요, 3년 전부터 이 도서관에 자신의 텃밭을 갖고 왔는데, 이 도서관이 공공시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옥상 같은 데는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평소에는 출입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도 몰랐던 거예요. 여기에 텃밭이 있는지. 근데 이 텃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시설관리 용역회사의 직원이니까 본인은 옥상을 드나들 수 있으니까 여기에 텃밭을 가꿨던 것이고요. 그럼 이 사람이 왜 3년 전부터 텃밭을 가꾸게 됐는가? 이 사람이 하루는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서 TV 공익 광고가 나오고 정부에서 옥상에 텃밭을 가꾸자 이러한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한번 취미 삼아서 옥상에 텃밭을 가꿔봐야겠다라고 하면서 키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방치되어 있는 땅, 옥상 저렇게 활용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예, 그래서 누리꾼들이 반응이 다양한데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몰랐는데 텃밭이 있으면 뭐 여름에 온도가 낮아져서 좋을 텐데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아주 친환경적이다 책도 읽고 농사도 짓고 뭐 굿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부지런하시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옥상 텃밭을 가꿔서 아이들이 텃밭을 체험하는 기회를 주는 건 또 어떠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그래서 저 공간이죠. 해운대 도서관 관계자의 이야기 역시 직접 들어봤습니다. 원래 거기가 위치가 잔디가 원래 있었던 곳에 나이적으로 배추라든지 이런 걸 심었기 때문에 원상복구 돼서 다시 잔디 그걸로 만들 거고요.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해운대 구청하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텃밭 가꾸는 것은 이제 절차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 네, 일단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사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요, 네. 이제 아마 제가 알기에는 개인 주택 같은데 옥상에 텃밭 조성하고 뭐 이러는 건 뭐 권장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네. 이 경우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다중 이용 시설입니다. 그렇죠. 이 다중 이용 시설인 경우에는요, 옥상은 대피 장소로 네.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뭐 내려앉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옥상에 다른 부수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 부분을 좀 저분이 본의 아니게 방해했으니까 뭐 업무 방해? 뭐 굳이 따져본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쪽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필수적인 공간을 본인 개인적인 공간으로 활용한 정도 그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군요. 그래서 결국에 오늘 철거한다면서요. 네, 저희 취재진이 이 텃밭을 가꾼 남성과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분은 오늘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고 오늘 안에 텃밭을 모두 없애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자신이 나쁜 의도로 한 것은 아니지만 네. 누구에게 피해를 줬다면 정말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밝혔고요. 또 앞으로 이 텃밭을 어떻게 잘 가꿀 수 있을지 혹시 협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